한국 경제의 허리인 이 40대가 자녀 교육과 또 내 집 마련에 힘을 쓰느라고 노후 준비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2030 세대에서는 고위험 투자 열풍이 불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세대별 지출 또 투자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이번 주말이 어버이날인 거 아시죠? 맞죠. 혹시 김 앵커는 선물 생각하셨나요? 따뜻한 마음. 아, 따뜻한 건강한. 마음이요. 관련해서 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싶은데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또 주고 싶은 선물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 인터넷 커머스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주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 돈을 선물의 1번으로 꼽았네요. 예. 이 돈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돈하고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효용 가치가 돈으로는 다른 상품을 살 수 있지만 네. 다른 상품으로는 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환 가치 등을 위주로 한 효용 가치가 돈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예. 그래도 이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것, 주보고 싶은 것이 이게 돈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박사님은 그러면 현금 만약에 주거나 받는다면 싫으신가요? 뭐 현금도 좋겠지만 예. 이 어버이날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선물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선물해야 될 것인데 이게 너무 좀 꼰대 같은 얘기죠. 도덕책 할게요, 도덕책. 이제 그 우리 조상이 대대로 내려온 그 책에 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이감 훼손이 효지시하라. 이 자기가 부모가 몸을 줬기 때문에 그 몸을 귀하게 잘 관리하는 거 이것이 효의 시작인데 요즘 한강에서 떨어 죽는다거나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일.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효의 끝이 뭔지 혹시 자 이현 부모 하여 하는 것이 효지 종야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잘됨으로써 사회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자기 부모의 이름을 이 자식 누가 키웠냐 이렇게 홀딩하게 키워주는 그것이 효의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 돈도 주면 좋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과 효를 주고받는 그런 어버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김대호의 사서삼경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는 40대를 이제 경제 쪽에서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요, 40대가 우리나라에서 16%의 인구를 차지하고 40대가 얼마나 그럼 자산을 갖고 있나, 얼마나 월급이 얼마인가, 대출이 얼마인가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금융권에서 하나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전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런 4개 대도시에 있는 40대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만 월 평균 한 480만 원 정도, 네. 뭐 468만 원. 원, 468만 원. 평균값은 중앙값은 400만 원 정도 되고 어쨌든 468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뭐 도시 가계 소득이나 이런 거로 봐서 비슷하게 그에 상응하는 그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 내부 구성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그 중에서 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되고 총 자산이 4억 1천만 원이다. 예. 또 내 집은 56%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주목을 끌어요. 반 이상이 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40대는? 그렇습니다. 40대에 44%가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죠. 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예. 100명 중에 44명은 아직도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총자산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거든요. 총자산 움직일 수 있는 경제 단위가 4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8천만 원 정도가 빚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순자산은 4조가 좀 안 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 정도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44% 집이 없는 저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저 집을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가파르다. 그런 면에서 우리 40대 허리가 여전히 지금 고생이 많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그럼 40대는 468만 원 번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 거의 대부분의 그냥 일상생활, 소비 지출, 전기료 내고 뭐 소비재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녀 교육비로 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와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저축 투자라든지 자기 개발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집은 없는 사람이 44%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의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지출 구조나 소득 구조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40대들이 은퇴 자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인생과제 1위로 꼽았는데도 실제로 그 은퇴를 위한 저축은 61만 원 정도밖에 못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40대만 되면 이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뭐 다 마련은 돼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양이 풍성하지가 못하기 예.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평균 뭐 36만 원 이 정도 되고요. 1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20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월에. 예, 매월 208만 원은 있어야 최소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60만 원 이상의 지금 스스로 노후 자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도 지금 노후 자금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 노후 자금 60만 원대에는 노후를 위한 집 마련 자금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풍족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많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뭐 평균이니까요. 뭐 풍부한 사람들은 풍부하지만은 네. 40대면 이제 앞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40대부터 그래요. 40대부터 49세까지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사에서는 1972년생부터 나왔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이분들이 얘기하는 은퇴 희망 연령이 59세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노후 자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이게 40대니까 이게 허탈하네요. 상황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40대가 이제 경제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유동성이 많았었는데 이제 2030 세대가 자산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산시장에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새로 투자한다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주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린이, 예, 그러니까 주린이. 주식 어린이들. 예, 예.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같은 데서는 코린이라고 그러죠. 코린이입니까? 예, 코린이. 코린 어린이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보면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20대, 30대예요. 예, 예. 주식시장도 20대, 30대가 주류고요. 신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40% 이상이 20대와 30대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아주 예외적인 아주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현재 대부분 자산시장의 중심 세력은 40대나 50, 이른바 4050 세대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도 어느 정도 축적도 되어 있고 네. 또 교육비도 애기들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교육비도 적게 들고 또 노후가 가까웠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때만 해도 2030 때는 노후 준비나 이런 투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는데 굉장히 정신을 많이 팔았던 예, 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2030은 성숙한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없는 것인지 저렇게 미래에 자기 자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2030 세대가 자본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좀 기초 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걸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드 마니가 적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서 빌려올 수가 있는데요. 예. 빌려오는 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이자가 오르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겁 없이 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폭탄 돌리기에 끼어드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사회에 앞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세대들의 이 자산 시장에서의 그 지나친 그 조기 진출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문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2030 세대인데도 이렇게 고위험 지향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다니까 참 흥미롭게 들었는데 실제로도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2030 세대의 어떤 그런 자산 비중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경제 풍속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젊은 세대의 신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단기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2030 청년 세대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좀 안정된 직장에 다닌다고 그러면 그 직장에서의 일정 소득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 장기 투자를 노릴 수 있겠지만 단기 일자리에서 돈을 번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한번 한탕을 해보자는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그런 얘기에 이제 혹하기가 쉽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 투자하는 사람보다도 결과적으로는 평균은 저쪽 그 한탕주의가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예. 이제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4, 5년간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지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는 그 구매 포기. 예. 아이고, 이 생에서는 내가 집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아이고. 꼭 집을 살려고 그러면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한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는요, 반드시 위험도 높습니다. 네. 이 경제학의 포트폴리오에 이 청고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는 위험이 높으면 반드시 수익률도 높고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높은 곳에 따라서 위험 자산 쪽에 너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데서 걱정하는 기성세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걱정되는 게 그런 위험 자산에 올인을 하는데 그 위험 자산에 올인을 하는 그런 재원을 빚으로 많이 내서 하는 거잖아요. 투기 투자를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들한테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빚을 내게 되면 우선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긴축 발작의 충격도 있지만 예. 그 빚으로 투자한 돈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마음대로 회수 기간, 상환 기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 자산 시장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주가나 가상화폐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데 가상화폐 가격도 급격히 떨어질 때 자신의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다면 한 달만 더 보유하면 가격이 올라갈 걸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출에 기초한 투자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